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유신쇼 뉴스 까기가 진행됩니다. 뉴스 까기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시사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신쇼 뉴스 까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와 시사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뉴스 까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 까기는 매주 월, 화, 수, 목 그리고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미션이 돼야 또 코너가 들어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렬한 참여가 필요한 코너입니다. 자, 뉴스 까기 1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오늘 사건 사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 070-7497-0719번으로 여러분들의 과감한 여과 없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전이었죠. 한 BJ가 BJ 성상납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실이라며 폭로를 하면서 인터넷 방송계가 붐붐붐 까레비켓 붐붐붐 까레비켓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재앙을 맞이한 대륙과 관련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뻔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당당하다. 나는 뭐 거리낌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뭐 임방갤러들을 고소하겠다라는 협박 메시지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뉴스 커뮤니티와 국민일보 그리고 게임 포커스까지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됐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실 인증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국민일보의 기사가 네이버에도 떠서 많은 또 유저들이 기사를 봤다고 하네요. 봤고 그 기사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뉴스 커뮤니티 보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회면에 난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여자친구 성상납 논란에 휩싸인 아프리카TV 인기 BJ. 자, 평소에 이 해당 BJ가 수천 명씩 방송을 봤습니다. 실내 방송에서 한 1000명대 그리고 뭐 여성 게스트가 있거나 야외 방송을 할 경우에는 수천 명까지 보는 방송인데 대륙의 인기 BJ가 방송 중 베스트 BJ를 줄 테니 여자친구를 성상납하라는 요구에 응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휩싸였다. 지난 5일 새벽 대륙의 BJ A씨는 방송 중에 특정인들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포함해 여성들을 성상납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방송에서 방송과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베스트 BJ를 주는 조건으로 성상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과 관련된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서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강제 스킨십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으며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모르는 사람이 두 번째 만남에서 잠자리를 가질 때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폭로가 약 7분간 이어지자 대륙의 폴리스는 해당 방송을 종료시켰으며 해당 방송을 영구정지 조치했다. 일부는 A씨가 뚜렷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아 거짓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양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성상납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륙의 홍보팀은 A씨의 방송 중 발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A씨는 타인에 대한 비방으로 방송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에서 오늘 오후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만남에서 잠자리를 했다. 남자친구는 옆에서 베스트 BJ 자격을 받기 위해서 모른 척했다. 정말 충격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외에도 또 기사가 났습니다. 게임 포커스에서 논란의 대륙, 이번에는 대가성 성상납 의혹 발생. 지속적으로 선정성 논란에 발생하며 물의를 빚고 있는 대륙에서 이번엔 대가성 성상납 의혹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언론사에 있는데 지금 그 네이버 사회면에 있는 요 기사에 많은 분들이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 헤렛! 자, 그러면 오늘도 아까 해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고의 인터넷 방송 강사 유강사님을 모셔놓고 관련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코능 수험을 대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님, 팝콘 6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방송의 18년차 최고의 강사 유강사입니다. 자, 인터넷 방송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항상 저에게 오죠. 정확한 해석, 문맥을 잘 파악해서 정확한 해석을 디프하게 똥침하듯이 꺼내냅니다. 자, 어제 3일 전에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이제 폭로가 있었죠. BJ 성상납. 서프라이즈!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폭로가 있었던 날 다른 그러니까 폭로의 대상이 됐던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코능 시험에 나올 만한 4가지의 중요 문장이 나와 버립니다. 요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한쪽에서는 이 폭로 BJ가 자기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해서 술자리에서 여자친구에게 스킨십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잠자리까지 하는데 그것까지 놔뒀다. 왜? 배비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상대방이 말한 단어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 자, 여기에서 남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여성들은 몰라. 엄정화의 법칙이죠. 몰라,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만의 일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나옵니다. 엄정화의 법칙. 특정 성은 모른다. 여성은 모른다. 남성은 모른다. 왜 여성들이 화장실 갈 때 한 칸에 3명이 들어가는지 남성은 잘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엄정화의 법칙이 적용돼서 여성은 모르는 일이다.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뭐냐? 은밀한 일. 뭔가 밖으로 세면 안 되는, 뭔가 귀하고 뭔가 짜릿하고 그런 거죠. 남자들끼리 하는 일은 뭐가 있느냐? 바로 여자를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왜? 자기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썸 타는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본인의 본능에 충실해서 남자들끼리 함께.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만나는 일이죠. 그런데 남자가 여성을 만나는데 왜 남자들끼리라는 비밀 언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 엄정화의 법칙이 적용돼서 여성들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끼리 만나는데 다른 사람 몰래, 팬들과 모든 사람 몰래 여성을 만나러 가는데 왜 그게 끼리 비밀 접미사가 붙느냐? 바로 은밀한, 뭔가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이벤트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대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다. 다 똑같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이 똑같을까? 자, 옆집에 있는 누렁이나 우리 집에 있는 발발이나 신체의 구조나 하는 그 개가 하는 짓은 똑같죠. 일명 이제 개짓거리라고 하는데, 옆집 개나 우리 집 개나 하는 짓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인 만나면 그냥 꼬리 흔들고 모르는 사람 보면 막 짖고. 그래서 대등하다. 대등의 법칙에서 이제 멍멍이의 법칙, 옆집 멍멍이나 우리 집 멍멍이나 개짓거리 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일명 멍멍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다.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그렇다면 뭐가 할까요? 자, 직장 다니는 분, 여자친구 있는 분 가나요? 안 가나요? 술집? 가죠. 그렇죠? 접대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물론 안 받는 사람들이 3분의 2는 됩니다. 받는 사람들은 요구도 하죠. 네. 그래서 대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다는 것은 본인의 죄의식을 누군가도 하고 있다, 다른 사람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쌤 처리, 땡 처리하려고 하는 얍삽한 문장이 되겠죠. 얍삽의 법칙. 그래서 아무튼 요것도 역시 개짓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친구들끼리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자백의 법칙이 들어가는데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폭로했는데 친구들끼리 비밀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시크릿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돈나의 법칙이 갑니다. 마돈나 돌았나.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정말 이쁘죠? 네, 시크릿의 법칙이 됩니다. 시크릿의 마돈나의 법칙이 들어가서 제가 돌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절대로 돌았나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로를 할 때 친구들끼리 비밀을 얘기해서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자백, 고백으로 사람들이 추정할 수,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단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았나 마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죠? 네. 자,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네 개의 문장에서 모든 사건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대륙에서 다 폭로해 버리면 오래 못 간다.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협박이 들어갑니다. 달래고 어르고 그런 게 있는 다 그러는데 뭐 그게 대수냐 그러면서 바로 마지막에서는 협박의 법칙이 들어갑니다. 대륙에서 다 폭로해 버리면 오래 못 간다. 넌 여기서 활동 못 한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네가 바랬던 거, 네가 원했던 거, 네가 want you. Nobody want you. Nobody want you. 여자친구 내놔, 다른 사람 내놔. 자, 여기서 want you의 법칙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여기서 제대로 해보려고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얻을 걸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협박의 법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추정한 거니까 제가 학자로서 분석한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오해는 하지 마.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심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연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 여자는 몰라도 돼. 니들은 몰라도 돼. 아주 은밀한 거야. 자, 그래서 엄정화의 법칙 몰라 알 수가 들어가고 대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아. 나나 너나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죄의식을 벗는 스스로를 나의 죄를 사하노라. 송혜교의 법칙 들어가죠. 올인해서 이병헌의 맞박을 부여잡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송혜교는 이뻤습니다만은. 그리고 친구들끼리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자백, 비밀, 시크릿의 법칙, 더라나, 이렇게 그랬었죠. 마지막에 대륙에서 다 폭로해버리면 오래 못 간다. 여기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네 문장에서 코능 시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포인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방송 18년차 인터넷 방송 강사 유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폭로된 내용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거는 네 문장으로서의 반응, 어떻게 보면 이제 시 같은 그런 감성이 들어있죠. 그 안에 이제 불안함이라든가 표정만 보면 이미 녹아내리고 있죠. 네. 자, 속이 애간장이 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폭로를 했길래 이 난리냐? 요게 이제 또 길어요, 독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10월 6일 오후 4시 45분이 어떤 폭거가 있었느냐? 바로 BJ 성상납 폭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10월 6일 오후 4시 45분. 이거는 글을 올린 거구나. I'm sorry.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mistake.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요거는 이제 그 당사자가 해명글, 사과글을 올린 거고요. I'm sorry. 자, 3일 전에 올린 걸 한번 봅시다. 새벽에 올렸죠? 자, 봅니다. 장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졸면 안 돼! 졸지 마! 졸지 마! 자, 잘 들어갑니다. 자, 유광사 들어가요. 자, 자신이 이제 뭐 자신의 그 어려웠던 상황, 뭐 군면제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독해 능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긴 장문입니다. 아까 단문이었습니다. 장문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굿스 0313님 감사합니다. 자, 사석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석. 공석이 아니란 얘기죠. 자, 합동방송. 함께 방송을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사사로운, 사적인 그런 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 술자리,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한 자리를 펴놨다는 얘기죠. 뭘 원했을까요? 그들은 원추로 했을까요? 술이 그 기본은 아니란 얘기예요. 바탕을 깐 거죠. 3번 퀘스천, 4번 퀘스천. 여기서 중요합니다. 표정을 봐야 됩니다. 3번, 4번. 자, 3번, 4번 헷갈릴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2번이었으면 한 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번, 4번 이러면은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야. 본인도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면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3번, 4번이면은 그 룰라의 노래 중에 3,4가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놓은 것이 룰라의 3,4의 음악을 들은 것처럼 아주 이제 쿵땅쿵땅.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저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사건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뭔가 말할 게 많다.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니까 본인이 폭로할 수 있는,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회한의 반성의 후회의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대모사 있죠. 그 탤런트.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써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 보로 시작하는 세자인데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파티라는 표현, 그러니까 보삐리리 파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여성들을 노리게, 장난감, 뭔가 자기들의 뭐 그런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남성 상위, 여성 하위, 그러니까 여성은 그냥 데리고 노는 이런 아주 심각한 여성 침해. 여기는 어떤 법칙이다? 여성 가족부의 법칙이다. 네. 여성 가족부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성 가족부 장관님이 아시면은 붐붐붐 까리빗기 분노의 질주를 하죠. 앵그리 장관님이 돼가지고 이제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 아래 위 아래 이제 제재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파티하기 3일 전쯤 연락이 오더라. 오더가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여성 게스트를 소개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불법성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먼저 전화가 오느냐, 내가 먼저 전화를 넣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다가 내려온 거죠. 오다가 전문 용어예요. 오다. 자, 일본어 아닙니다. 그래서 3일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라고요 하니까 오더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야? 누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야? 누가? 이 누가가 누구냐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폭로를 한 사람한테 누구야? 누가?
누구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나한테 좀 소개시켜 주래. 걔 여자친구인데. 세상에나. 예를 들어서 뭐냐면 쉽게 얘기를 들면은 또 예를 들면 그 사람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 있지? 유신이 연예인이야. 유신이 연예인인데 그 가수 비하고 어떻게 친해졌어. 그러다가 딱 전화가지고 야 지훈아 누가 김태희 좀 소개시켜 주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같은 모습 유신이 싫어. 예. 저는 이제 정지훈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쉐이크 붐 쉐이크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비보다 나이가 많지만 야 비야 예 형님 내가 아는 분이 김태희가 마음에 드는데 김태희 좀 소개시켜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는 거잖아. 이럴 때 이제 상당히 분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누가가 중요한데 자 이거 폭로 내용입니다. 제 의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데 나한테 좀 소개시켜 줄래? 걔한테 좀 소개시켜 줄래? 술자리 한번 가져서 그리고 제가 보삐리리 파티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별말을 안 한 건 동의를 한 거죠. 소개를 시켜준 거를 데리고. 그리고 그날 제 여자친구가 되게 많이 우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갔다가 왔는데 울었다는 것은 여자친구도 이게 뭐냐? 내가 왜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왜 울었겠어요? 통곡한 거지. 왜 나는 네 여자친구인데 내가 왜 여기를 가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거기서 또 들어갑니다. 우는데 또 오다를 받아요. 정말 오다 많이 내려옵니다. 뭐 오다 브라더스예요. 오다 피플. 자, 이제 떠나가지고 여자친구가 우는데 전화가 또 오더가 내려서 네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우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파한다. 우리 언제 볼래? 아니 남의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데 왜 네 가슴이 아파? 자 옆에서 들어보세요. 옆에서 똥 싸고 있는데 왜 본인이 힘을 줘? 그렇잖아요. 옆에서 똥을 싸는데 본인이 힘을 주는 것 같이 남의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데 왜 본인이 위로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만나자고 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아는 여자 5명 정도가 함께 했었고 자 추정 들어갑니다. 헤릿 자 인원을 369 인원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숫자가 나오죠. 자 산수 싫어하는 분들 산수만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에 여자가 5명이 있었다. 본인이 한 명을 데리고 왔죠. 남자 1명 여자 1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남자의 인원을 추정할 수가 있죠. 헤릿 유신의 추리 질이고요. 예. 자 유신의 추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자친구랑 갔는데 여자가 5명 정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미 파트너가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여성만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66의 법칙, 66의 36 법칙입니다. 66의 법칙. 그래서 6대 6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숫자에서. 그리고 아니면 6대 6이나 5대 5. 만약에 본인의 여자친구를 포함시켰다면 5대 5가 될 수 있는 거죠. 제 여자친구는 다른 사람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고 그 사람이 만지면 가만히 있고 그랬었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여기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의 여자친구를 일단 그 사람의 오다를 받았던 얘기죠. 그 사람의 오다를 받아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가서 본인 옆에 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술을 따르고 스킨십까지 상대방이 했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뭐 성추행에 가까운 뭐라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요합니다. 요거 코능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헤헤릿
빨간 줄로. 요건 꼭 나옵니다. 요거는 기사 내용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기사와 국민일보랑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요건 시험에 꼭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성형한 여자애들이 많아서 풋풋한 대학생 같은 여자를 원한다. 시적이죠? 정말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자, 자기 주변에는 다 성형한, 이쁜데 성형한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는 성형 안 한 풋풋한 대학생 같은 여성, 일반인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이쁜 여자가 많아요. 자, 나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나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주변에 이쁜 여자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예, 주변에 어딜 가더라도 이쁜 여자가 많은 직업이에요. 예, 화장도 많이 하고, 뭐 성형도 한 그런 미녀들이 많은 곳인데 풋풋한 여대생 같은 일반 여성을 좋아한다. 네? 네, 거기까지. 더 말하면 제가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자, 주변에 성형한 애들이 많아. 이쁜데 이뻐. 위 아래 위 아래 이뻐. 나나나나 이뻐. 이쁘다고. 이쁜 애들이 많은데 화장빨 성형빨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간다. 나는 풋풋한 여대생 같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 아셨어요? 공부를 해야지 말이야. 다음으로 갑니다.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공식 방송이 있었으니까 은영중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이런 것저것 본인이 하는 공식 방송 이야기를 하면서 배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받아들였습니다. 전 삐리리니까요. 자, 여기서 자학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거죠. 우리가 보면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뭐 동네 이장님, 통장님인데 뭐 무슨 군수인 줄 알아. 내가 말이야. 동네에 정자를 내가 놨어. 내가 말이야. 그 시장님을 만나는데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허풍의 법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 본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먼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죠. 나는 이 위치에 있다. 나는 이러한 위대한, great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해서 상대방이 너무 좋아. 정말 나 곧 되는 거야? 마음이 바운스. 조용필의 법칙 나옵니다. 이거 또 들어가야 돼요. 그대를 바라보면 배비를 줄 것 같아. 바운스 내 마음은 떨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이제 해달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배비 받고 팝이 받고 뭐 다 했겠다. 그래서 조용필의 법칙. 상대방이 내가 이런 위치야. 내가 공식 방송 그러니까 바운스 뭔가 이제 뛰는 거죠. 바운스에서 그렇게 되니까 밤낮으로 부르면 이제 언제든 찾아가는 거죠. 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전 개삘이니까요. 본인은 이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짓까지 했어. 내가 그 짓까지 했는데 나한테 이래? 뭔가 좀 회한이 느껴집니다. 그죠? 내가 정말 내 여자친구까지 그렇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 그거 아닌데 그랬는데 나한테 약속한 내가 이제 기대했던 게 안 왔던 거죠. 기대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이제 아무튼 분노가 이렇게 된 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다가옵니다. 네. 자, 이제 고1 있고 나서 그때부터 안 하던 롤 방송도 해봤고, 별 지랄 같은 거 다 했죠. 그렇죠? 인정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 배구 선수 후인정의 법칙, 백어택! 이 나오는 거죠. 왜 백어택을 했는가? 왜 뒤통수를 뒤에서 백어택을 했는가? 여기서 바로 배구 선수였던 유명 배구 선수였던 후인정의 법칙이 나옵니다. 후인정의 법칙. 자,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원하는 거 해줬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공식 방송도 출연하고 해야 되니까 밤낮으로 24시간. 여기 또 선미의 법칙이 나오죠. 24시간이 모자라. 아침에 불러, 새벽에 불러, 밤에 불러, 저녁에 불러, 맨날 불러. 24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뭐만 필요하면 부르니까 24시간이 부족해요. 선미의 법칙 들어갑니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분노가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갔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술자리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세컨 중에 두 번째에서 이제 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붐붐붐 까리비켓. 자, 상당히 이제 지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자. 세 번째군요. I'm sorry. 두 번째 술자리였나요? 세 번째 술자리. 헷갈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 두 번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세 번째 술자리였나요? 헷갈립니다. 여러 번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술을 먹고 제 여자친구가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로 가느냐, 중범죄로 가느냐, 경범죄로 가느냐. 여자친구가 취했어요. 여기가 얼마나 술, 여기서 드렁큰 타이거의 법칙이 나옵니다. 한 잔, 헤이 헤이 헤이. 예.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취했고 누구에 의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느냐. 만약에 여자친구가 만취했을 경우에는 이건 중범죄가 되는 거죠. 만취한 여성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조사가 필요한 거고. 자,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남자친구 사람이 제 여자친구는 술을 먹고 취했다. 네, 그러니까 이 취한 부분에 따라서 여자친구가 인지를 한 상태인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인지때 법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민사 접수할 때 이제 뭐 여권 발부할 때 인지 붙이죠. 인지때의 법칙이 또 들어갑니다. 인지를 몇 장을 붙였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인지가 많이 붙으면 중혐죄가 된 거죠. 자, 많이 취했어요. 네. 또 지하의 법칙이죠. 술 한잔 했어요. 속상해서 술 한잔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너무 속상해서. 예. 여기서 또 이제 지하의 법칙이 나옵니다. 속상해서 술 한잔 했어요. 자,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즐길 수도 없는 그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남자친구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속상해서 술을 먹었겠죠. 근데 누가 또 더 먹였을 수도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장소가 나오는 거죠.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의도. 자, 6대6. 6대6인데 여자 집은 아니란 말이죠. 내 생각은 그래요. 여성들은 대부분 게스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대6이었다면 여의도에 사는 남성의 집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여의도에 아파트 있는 전세도 아냐 월세도 아냐 자가인 듯 추정됩니다. 네, 일단은 이 폭로상에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구스 0313님 감사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여기서 뭘 했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의도에 집 있는 사람부터 이제 찾아야 돼요. 저는 다른 방을 썼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자기 여자친구랑 술자리에 갔는데 자기는 딴 방을 썼다라는 얘기가 그냥 혼자서 썼느냐? 또 여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본인은 딴 방에서 혼자 잤느냐 아니냐? 요것도 관건이고요. 그럼 여자친구는 어디에 있느냐? 집 주인 방에 있을 가능성이 50% 이상. 아니면 파워가 센 사람 방에 있을 가능성이 30% 이상. 뭐 이렇게 되겠는데. 아무튼 다른 방에서 있었고 그분의 지휘하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너는 이 방에 너는 이 방에
너는 이 방에, 너는 이 방에. 사실상의 커맨더 센터, 그러니까 지휘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저기 그 테란 진영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지휘를 내린 사람이 있었다. 오다를 내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여자친구랑 어떤 분이랑 제 여자친구는 그날 두 번 본 남자랑 잠자리를 잡으러 가셨다. 그러죠. 우리가 좀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기사가 나온 거지만 같이 잠자리를 잡으러 갔다. 자, 저 특정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 책임 못 져요. 잠자리를 잡으러 갔는데 충격적인 내용이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함께 송편을 이제 만들어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애들의 꿈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시킨 분은 저한테 벤츠가 언제 들어오냐며 수도 없이 여자를 요구하셨고, 그러니까 이 벤츠가 언제 들어온다는 게 벤츠를 새로운 여성일 수도 있고, 뭐 차를 바꿔가지고 여성들을 이제 뭐 섭외하는 그런 걸 수 있는데, 일단 일부에서는 뭐 그런 뜻으로. 잠깐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셀 수도 없이 선미의 법칙 24시간이 모자라. 새벽에도 불러, 오전에도 불러, 점심에도 불러, 저녁에도 불러, 밤에도 불러, 막 불러. 24시간이. 그 24시간 부르는데 쉴 새 없이 여성을 요구를 했다. 게스트로. 잠깐만요. 저작권 위배가 된다고요? 저희 방송이? 잠깐만요. 지금 저 경구창이 운영자분한테 떴어요. 무슨 저작권을 위반을 하셨다고. 어떤 좀 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지금 방송을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저한테만 떴어요. 예. 노래 부르는 게요? 이게 지금 명예훼손, 기사 설명을 시사 방송에서 기사 설명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메시지가 지금 저한테만 떴어요. 저 욕은 하지 마시고, 노래 불렀다고 저작권은. 그러니까 사항이 세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규칙은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기사를 읽고 있는데, 그것도 제 회사의 기사를 읽고 욕하지 말라니까요. 욕하지 마시고. 내 회사의 기사를 읽고 있는데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예. 신고는 많이 안 들어갔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나는 지키라면 지키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처음 뜨는 거라서. 사실이 밝힌 게 아니라 폭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문의를 내려 하겠지만은 내 회사에 내 기사를 읽는데 무슨 저작권이야? 허위가 아니라 저 국민일보도 다 보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아무튼 뭐 거의 다 했으니까 뭐 문의를 읽다가 뭐 센터에 얘기해 봤겠죠. 자, 아무튼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서. 뭘 좀 저작권 위반을 했는데 내가 무슨 내가 선미가 닮았어요. 저작권. 난 저작권을 한 게 없네. 음악도 안 틀었는데 지금. 예? 오해하신 게 아니라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못 하잖아요, 지금. 예? 노래를 불렀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오해 같은데요. 답변을 들어야 누가 한번 문의 좀 해주세요. 애청자분께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규제가, 이게 추상적인 규제라서. 예. 글쎄요. 저 지금 누구 특정인 얘기도 안 하고 기사 국민일보 읽어가지고요. 국민일보 읽어가지고. 국민일보 읽어도 문제 안 될 텐데. 저기 뭐 대륙에서나 다 시사방송 기사 읽고 다 하는데. 예. 전체를 다 읽어서 그런 건가? 알아야 되니까. 뭘 알아야 저기 반성을 하고 제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만하라고요? 글쎄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시사방송은 확정이 돼야죠. 사실적으로. 기사 읽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운영자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으면은 고쳐야죠. 모르는 게 있으면. 근데 왼쪽에 잠깐 떴어요. 저만 떴어요. 원래 전체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만 떠가지고 예. 뭔 내용인 줄 알아야 기사 전체를 다 읽어줄 경우에 저작권이 위반돼요? 그거예요? 그럼 저 기사만 안 읽으면 맞아요? 저 문의해봤어요. 저기 다른 분이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뭐 한 분이 기사를 전체를 다 읽어줄 경우에 저작권 위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알면 안 하면 되잖아.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예. 그러니까 기사를 전체를 읽으면 저작권 침해다. 맞아요? 이건 말고 아까 국민일보 읽었으니까. 예. 아까 국민일보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안 읽었던 것 같은. 전체였나? 국민일보는 아까 제가 다 읽었고 뉴스 커뮤니티는 뭐 저작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지금 읽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기사 저작권. 이제 뭐 다른 거 읽을 거는 없어요. 국민일보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 타 플랫폼 얘기하지 마세요. 제 기사인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정하지 마시고 난 그 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담골은 9일날 팬모임 얘기는 잠시 후 좀 코너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니까 지금 빨리 40분 지났어요. 시사하지도 못하잖아. 올 특집이니까.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줬으니 오늘 어땠어요? 환장하네. 설명은 내가 누구보다 잘하니까. 인터넷 방송 18년 차 인터넷 강사 유강사 이제 또 분석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비를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여성 자기 여자친구나 여성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경우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에 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걸 원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그리고 전화가 와서 구체적으로 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라든가 그 요구를 했다면 그 알선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폭로가. 그래서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저작권 부분은 뭔지 모니터링 요원분이 실수를 한 건지 그냥 신고 들어가니까 내가 기사 읽고 있으니까 이거 내 기사인데 이건 이 안에 뉴커 있다. 예. 제가 저 인터넷 신문사 뉴스 커뮤니티의 대표입니다. 제가 뉴커 발행인 겸 편집인 겸 기자입니다. 예, 제가 대표입니다요. 예. 그거 다 인증 받았는데 그때 운영자분들 제 거예요. 제 거. 요거 아까 국민일보 읽은 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잘못한 거고, 방금 읽은 건 제 거예요. 예. 마인. 네, 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제 기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경우냐면, 주진우 기자가, 생방송에서 시사인 기사를 소개했는데, 이제 걸린 거나 마찬가지. 부끄럽고요. 부끄럽고요. 좀, 아니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부끄럽고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서, 시사인 기사 읽는데, 이제 그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 성매매 알선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그 여자친구가 많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적절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거는 우리가 수사할 수는 없어요. 진짜 이것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조사할 수가,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뭐 삭제한다거나 그러면 은닉죄가 돼요. 또 그 은닉죄가 뭐라고 하죠? 그 증거를 자료를 없애려고 하는 무슨 죄지? 은닉죄가 아니라 인멸 증거인멸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본인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을 자기가 공개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삭제를 해버리면 그걸 뭘 숨기고자 하는, 사법기관에서 얘가 진짜 뭐가 있었는데 이걸 인멸하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나 불안해서 난 메시지만 뜨면 내가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시면 저기 저 귓말로 좀 해주세요. 추가 오늘 기사를 썼는데 이것도 해석하면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내 거예요 기사. 내 건데 어떻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고 해야 되나? 이거 내 건데. 항의를 했다고요? 나 내 거 기사 읽는데요. 이거 합법적인 인터넷 신문사예요. 뉴스 커뮤니티는 합법적인 언론사의 그 보도입니다. 등록번호도 있고요. 예. 아니 기사를 읽는데 도대체 왜 항의를 해요? 그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러면 대륙에 하고 있는 시사 방송들은 다 금지해야 돼요. 나는 누구 뭐 이름도 안 하고 기사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BJ 명도 언급을 안 하고 아니에요. 신고센터는 해요. 네. 신고센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론사 보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신고센터가 따로 있어요. 욕은 하지 마시고 나 욕하지 마세요. 나 운영자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 플랫폼의 룰을 지켜야 된다는 그 논리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누구 규제 받았을 때 맨날 싸웠잖아. 심지어 뭐 여성 운영자한테 막 쌍욕하고 협박하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왜 문명인이 배운 사람이 말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욕을 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 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만약에 국민일보를 읽은 게 저작권 침해면은 읽지 말아야 되고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 커뮤니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자니까 발행인이니까 전혀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만 좀 누가 좀 신고센터가 따로 있어요. 고객센터는 안 되고 신고센터만 하니까 내가 전화하면 되는데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욕을 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도 아니고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 중에 허위사실이나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추정을 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질 거고요. 나는 비난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는 내 카테고리가 시사방송이잖아. 시사방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일단은 또 10월 6일 날 어제 자 여러분들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 0시가 지났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흥하는데 후원은 못 받네요. 네, 참 이게 슬픈 현실이죠. 방송에는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보는데 후원은 아이구야 히릿 코요태님 팝콘 130개 감사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거는 그 뉴스 커뮤니티나 국민일보 기사 보시면 돼요. 국민일보 기사랑 이런 거는 뉴코 토크박스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링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틀 동안 잠수를 탔다가 폭로를 하고 글을 올렸는데 뭐 요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오랜만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곳 인방겐에 글을 남길 수밖에 없네요. 이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입으로부터 많은 분들에게 피해받고 룰루공주님, 구스0313님 감사합니다. 이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입으로부터 많은 분들의 피해받고 계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는 분은 저와 무관한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전 어떤 영상도 업로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현재 방송 정지 상태고 정지 일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또 개인 방송 개설 4개월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저랑 무관한 분들 혹은 제 방송 사생활에 엮여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자신의 신분 확인을 위해 보이스 리플도 남겼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4년 넘게 취재를 하면서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페이스북에 자살 시도 영상을 올린 사건이나 뭐 세월호 때 뭐 희생자들 비하해가지고 했던 사건들이나 굵직굵직한 사건을 취재하고 당사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이 심리는 불안감입니다.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그 성격을 가졌다면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는 일단 본인이 정말 예, 성심성의껏. 그러니까 제가 이 BJ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쓱 첨벙. 네.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밤낮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자기가 배신감을 느낀 분노감을 느낀 상대방에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까지. 정말 본인도 근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아무리 자기가 그렇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이 뭔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멸시를 당했거나 무시.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듣잖아요. 자기하고 막 친하게 합동방송도 하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 피하고 딴 사람과 그러니까 자신이 했던 그 역할,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합동방송하고 저렇게 참여하니까 인기도 얻고 많은 큰 손들도 오고 하니까 그걸 노리는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질투일 수도 있겠고 거기서 이제 아마 그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방에서 뭐 이렇게 강퇴를 당하거나 그런 심리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 이전에도 뭐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니까 자기는 혼자서는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터져버렸고 근데 그거를 사안이 그냥 감정 싸움이라든가 서로 오해 그런 정도면 넘어갔는데 이 사안이 법의 경계선을 이게 법이야. 그러면 이 안에서만 나 왜 싸야?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법의 경계로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새해에 태양 뜨듯이 이게 법의 그 선을 이렇게 넘어서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 정도가 되면은 스폰지밥의 직계사장이 이렇게 하죠. 스폰지밥, 넌 해고야. 법을 어겼어. 스폰지밥, 넌 해고야. 이렇게 스폰지밥의 법칙이 동원하죠. 넌 해고야. 그래서 직계사장의 법칙이 좀 동원이 돼서 이게 이 논란의 소지가 법을 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뭐 성매매 알선 그것도 먼저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과 대가성 그 다음에 만취한 여자친구에 대해서 과연 여자친구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카오스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관련된 이 사건 폭로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두절이 되거나 그럴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폭로는 이미 됐고 공론화됐어요. 이걸 숨기려고 이건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그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접대 방송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합동방송이 여러 건이 있었고요. 실제 저도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영상에서 스킨십이나 성적인 발언이나 만취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고 그 짤방으로 막 돌아다니기도 해요. 유튜브에도 있고 이미 있는 영상이니까 뉴코에서 기사화도 됐었고 그러한 영상 자료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 성접대 폭로만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거에 문란하고 문제 있었던 합동방송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받쳐주는 겁니다. 그냥 떡하니 그냥 지지대를 딱 세우고 받쳐줘 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로 당일날 관련된 사람들의 그 표정이라든가 표정 관리라든가 대응한 게 너무나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큰 소리 쳤어야죠.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장난스럽게 그렇게 방송을 했어도 그렇게 자유롭게 방송을 했어도 이건 아니다. 라고
관련자들이 나섰어야죠. 너 사과해라. 그리고 친분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바로 잡아주면 용서해주겠다. 남자답게. 이랬어야죠. 그런데 그 반응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응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반응이 남자들끼리 하는 일이 있다. 대륙이나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다. 친구들끼리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대륙에서 다 폭로해버리면 오래 못 간다. 이런 발언들이 왜 나왔냐는 얘기죠. 그 당일날 아싸리 그게 사실이 아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인방겔이나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까지 불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론됐던 사람들의 입장이 난해하다는 거죠. 왜 이러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당장에 뭐 진짜 미운 사람이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법적인 조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막 이거 퍼 나르면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일보하고도 뉴스 커뮤니티하고도 게임 포커스하고도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오늘 제가 세게 나간 거 없죠? 평상시보다. 예. 나 오늘 평상시 나 아까 저작권 경고창 뜨고 내가 음악 틀었나? 내 목소리가 똑같나요? 바운스 그대를 바라보면 바운스 이거 때문에 아니면 노바리 때문에 그럼 아직도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저는 팩트를 가지고 하니까 또 직업이 기자고 전화 아직도 안 받아요? 아니 그 확인만 했으면 좋겠어. 아는 운영자분이 뭐 때문에 그랬다. 너무 추상적이니까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폭로, 발표, 발언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독특한 표현이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내가 막 추정해서 상상해서 한 내용이 없어요. 예. 국민일보에 보도되고 뉴스 커뮤니티에 보도됐던 그리고 게임 포커스에 보도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모때 후원 얼마 했는지 확인 안 하시죠? 뭔 소리죠? 정모때 왜 후원을 해요? 회비를 내야지 3만 원씩. 자,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고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레몬 씨 감사합니다. 제가 고소 대비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또 여기 인터넷 방송 18년차 유광사님이 있다면 또 한 명이 있죠. 예, 고소고발 수만 건을 당하신 고소고발의 명강사 유고소님이 또 계십니다. 유고소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방송 18년 하면서 고소고발을 수천 건을 당했죠. 고양이 학대, 무슨 뭐 보아에게 무슨 뭐 성희롱을 했다, 무슨 뭐 국정원, 그리고 뭐 여당을 깠다고 해서 뭐 국무총리실, 청와대, 원미 뭐 저 구청, 그다음에 부천시청, 식약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사실 그 장애인 협회에 고발당한 1호입니다. 뭐 했냐면 추노에서 좌이정 딸 성대모사 해달라고 그래서 성대모사 했다가 고발당했죠. 연락은 안 왔습니다만 어쩐지 계속해서 성대모사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고소 고발을 가장 많이 대한민국에서 당한 유고소의 고소 안 당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BJ 관련된 사건 사고 터지죠. 속 터지죠. 근데 막 이게 퍼질 때 BJ가 한마디 합니다. 너 고소! 예, 강용석의 법칙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인방갤러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하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방송 중인데 내가 또 전화 바빠 죽겠어. 아이고 내가 진짜. 아니 도대체 저작권 침해를 뭘 한 거야? 아니 그거 알려주면 안 되나? 본인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작권이 시청자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방송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가 위반인지를 좀 물어보는 거는 알겠습니다. 뒤풀이 때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고소고발 안 당하는 방법. 너 고소 강용석의 법칙이 적용되면 사람들이 숨습니다. 아이 무서워. 근데 숨을 필요가 없는 게 있죠. 그래서 뉴스 커뮤니티가 있는 겁니다. 자 뉴스 커뮤니티나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된 거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웃기게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는 기사도 삭제를 해주더라고요. 대단한 곳입니다. 그거는 김유식의 법칙이 적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도된 기사 링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퍼왔을 경우에는 전체 캡처나 내용을 전체로 퍼올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어디 링크를 따고 일부 요약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고 자기 의견을 잠깐만 첨부만 하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욕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별명을 부른다든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모욕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덧붙이면 자기 머리에 덧버섯이 쓰여집니다. 발냄새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활용한다. 그리고 주장을 할 때는 똑똑 부러지게 이런 사건은 의혹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민원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두렵다. 그러신 분들은 스나이퍼가 되십시오. 네, 저격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가지 부류는 여기저기 공유하는 거, 퍼가는 거, 그래서 많이 알리는 거, 기사를 알리는 거. 두 번째는 스나이퍼죠. 신고만 하면 돼요. 나에게는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V 고객센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고객센터의 법칙이죠.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해? 네. 자 아무튼 고객센터의 법칙 컨트롤 CV 그러니까 신고할 사항을 아주 링크나 기사까지 다 정리를 해놓고 가볍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그 정보 입력하는 게 있는데 아이핀 인증하면은 다 좋습니다. 아이핀 하나 깔아놓고 로그인 대신에 가입 대신에 아이핀 인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 가시나요? 경찰청, 검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빙고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소고발, 협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팩트만 중심으로 기사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고소고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뒤에서 저격수로 활동하신다면 고소고발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고죄 하는데 팩트를 중심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절대로 무고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륙의 한 BJ로부터 8건에 대해서 무고죄 고발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8건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소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아이고 힘들어. 오늘 아주 열강을 목에서 좀 피 나오려고 그래요. 목에서 피가 나오고 득음을 하기 전에 다음에서 한 560명 팝콘에서 256명, 유튜브에서 62명, 세이에서 270명 정도 오랜만에 500, 700, 800, 900, 1000, 한 1100에서 200 정도 듣고 계시네요. 자,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요 동영상만 보시면 모든 사건의 개요나 정황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누구 실명 거론한 적도 없고 BJ명 거론한 적도 없고 기사 얘기만 했습니다. 기사.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요것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요것만 지금 시사해야 되는데 1부가 40분인데 전화 받아야 되는데 요것만 했는데 지금 60분이 지나갔습니다. 아까 저작권 떠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시사 쪽은 가볍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확정이 지역 의석수 결정 또 불발. 밥그릇 싸움하고 있죠.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터트려버리고 싶네요. 북한 핵실험할 때 저 확정하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탈 거예요. 네. 막바지 국감 TPP 대응책 고용주 논란에 자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 TPP가 뭐냐고 하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TPP가 뭐냐면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된 메가 FTA 자유무역협정인데 지들끼리 그냥 미국
일본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의 꼬북인데. 근데 이제 중국 눈치 보느라고 빠진 것 같아요. 중국하고 무역 이제 저희가 무역 규모가 중국하고 1위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나 삐졌으며 네, 삐질까봐 시진핑 삐질까봐 우리 근혜 누나가 삐지지 마십시오. 가입하더라도 좀 늦게 가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막바지 국감. 요거 때문에 놀라고 있다. 국감을 하기나 있어요. 국에다가 감 말아먹고 이 자빠들. 자, 블링이 큰 미 국무부 장관 한국과 TPP 논의 환영. 그렇죠. 호구 한 명 들어오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웰컴. 빅 허그. 우리 비행기 사줄 거지? 들어와. 네. 또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한 호구 하나 들어온다고 하니까 입적 벌어지고 이제 쏴라샬라 하고 있네요. 전투기 저기 문재인은 전투기 팔아먹으려고 사기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여기다가 이제 거기까지. 다음 내용입니다. 이딴 무주의 기각에 방산비리 합수단 삐꺼덕. 아주 뭐 의기투합이 되고 있어요. 행정부와 사법부가 크로스 돼가지고 아주 뭐 대단합니다. 뭐 나루토의 가게노 분신술이에요. 그림자 분신술도 아니고 또 그 방산비리의 핵심인 사람을 풀어줬더라고요. 무죄로. 대단합니다.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위치인 사람인데 몰랐대. 아니 총괄 최종 사인하고 그 수천억 대 그거 하는 건데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몰랐대. 그 사람은 모를 수 있대.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아유. 미스 A 공연 보내야 되겠어요. 사법부로. 어이가 없어. Shut up, boy. 미스 A 아닌가? I'm sorry.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문회 때 냈다던 적십자회비 장관된 이후 빵원.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적인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이산가족의 상봉사업 등의 그 재원으로 쓰이는데 적십자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장관을 포함한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회비를 안 낸 경우에 도덕적 질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통일부 장관께서 안 내셨대. 우리 엄마 아빠도 냈었는데 장관께서 바빠서 못 냈겠지. 설마 돈 없어서 안 냈겠어요. 저는 후자예요. 네, 후자 느낌이 좀 필이 세네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적십자 비용을 안 내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지. 자, 도배하지 마시고요. 자, 북한 로켓 발사 없이 경축 행사만 할 듯. 변수는 배터리가 없어요. 내래 김정은이야. 아니 이거 창당 기념일에 왜 이거 미사일 안 쏘네? 배터리가 없습니다요, 동무. 뭐야 배터리가 없어? 저기 로켓 발사해야 되는데 요거 로켓 발사 한 번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밥을 굶어야 돼요. 한 발 쏠 때마다 북한 주민이 하루를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연계 돼야지 잡는다고 뭐 이제 도축 한다고 막 국민들이 이제 쇠스랑 들고 빠떼로 들고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학대 논란 불거지자 삭제된 유치원 CCTV 처벌 못한다.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보육교사가 4살 배기에 뺨을 때린 사건. 이 CCTV 영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삭제를 하신대요. 아우 정말 저희 원장님 어떻게 해요? 제가 좀 두드려 팼는데 기사 났어요. 걱정하지 말고 삭제해. CCTV. 이런 예병. 야, 그럼 삭제할 거면 처벌 안 하면 CCTV 삭제하면 얘네들은 그 뇌의 기억을 삭제하는 게 어때요? 피고는 CCTV 학대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뇌의 기록을 다 삭제할 거예요. 다시 어린애부터 1살부터 사세요. 뇌를 다 지워봐. 얼마나 지 자식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학대받았으면 삭제하겠어? 지 어린이집 지 저기 거기 살리려고 말이죠. 얘네들은 기억을 삭제해 버려야 돼. 기억을 삭제해 가지고 저기 그 IS 활동 지역에 거주 지역을 눈 떠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아라라라라 IS 라라라라. IS 주둔 지역에 주거지를 갖다 놓고 기억 싹 지워 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에요. 상관 폭행 항명, 군 하극상 급증, 3년에 187건, 모욕 가장 많아, 수치심에 상급자 자살까지, 기강 확립. 아니 맨날 진짜 사나이에서 가짜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아 진짜 사나이에서 야 솔직히 말해서 제시나 사유리처럼 그렇게 있으면은 바로 저는 기억이가 안 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컴피티션 이러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알던 군대 훈련소 그런 게 없잖아요. MBC 진짜 사나이에서 자꾸 가짜만 보여주니까 가서 그래도 된 줄 알고. 아이 진짜 사나이에서 그러던데요. 오늘 진짜 사나이에서 가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진짜 사나이에서 진짜 군대 그대로 보여주면 아마 시청률 1위 할 거예요. 한 40%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군복 벗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수능 듣기 시험 어떻게? 방송시설 4분의 1 고장. 대학 수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능 시험장으로 쓰일 전국 중고등학교의 4분의 1가량에서 방송시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그 라디오로 틀지 않았나? 라디오로 틀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방송 그게 안 돼가지고 라디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시설이 안 되면 선생님이 해야죠. 영어 선생님이. 근데 뭐 경상도 영어 선생님은 잘 들어라이 이건 전라도인데 갑자기 사투리가 안 되네. 잘 들이서 화뜨도 렛미 댄스네 이건 일본 말인데 왜 이래? 제가 너무 지금 힘을 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알아서 들으세요. 하여튼 방송 시설의 4분의 1이 고장 났는데 수능 시험을 보라고. 이것도 어차피 헤쳐먹었겠지 뭐. 아니 저 급식 그 고등학교에서 급식비 헤쳐먹은 거 보세요. 세상에 그 음식 주면서 거기 뭐 일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팠다? 놀고 자빠졌네. 그런데 맥이냐? 근데 맥이요? 가슴이 아프기는 환히 보내. 가슴 아파도 네 자식한테 먹여봐요. 예?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 고등학교 다녀서 봐 그거 먹이나 바로 고발했지. 남의 자식이니까 참았지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교장이나 그거 시킨 사람도 잘못이지만 빼먹은 인간들이 더 잘못이지만 그거 침묵한 사람들 그 사람도 잘못이라고. 자기 자식이 그 고등학교 다니면 밥 먹지 말라고 그럴 걸 도시락 싸줄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부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기만? 선로 추락 열차 비상정지 버튼 무용지물. 어젯밤 전철선로에 떨어진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승강장에는 열차를 세울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진 데다가 아는 사람 야 말이 되냐. 야 이거 솔직히 철도청도 이해를 해야지. 이거 아무나 누를 거 아니야. 술 처먹고. 아유 초현정이 여기 있네. 그러면 기차가 무슨 기차가 맨날 쓰냐? 기차야 그게? 열차요? 전차요?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거는 일반인한테 맡기면 안 돼 그거를. 그게 더 위험한 거야. 수시로 그냥 술 처먹고 누르면서 21 그럼 기차가 뚝뚝뚝뚝 장난 아니야 지금? 비상정지 버튼은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켜보면서 눌러야지. 공익 어디다 써? 공익요원 어디다 써? 공익요원 어디다 써? 공익요원 솔직히 상당수가 낮에 근무하고 밤에 퇴근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지 않아? 밤낮으로 공익을 돌려야지 3교대라도. 공익들 집에 일찍 보내서 뭐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좀 무시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공익들 퇴근이 아니라 몇 명을 교대로 해가지고 3교대로 해가지고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누르게 해야지. 아무나 누르게 하면은 공익도 걱정은 되지만 아니 뭐 얼마 전에 BJ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태도 불량하다고 법정 구속됐어요. 유명한 남캠 BJ가. 그렇게 치면 누가 해야 돼? 눌러야 돼. 대통령께 누르면 되겠다. 우리 그네 누나랑 김무성입니다. 이렇게 좀 당대표가 놀면 뭐해? CCTV 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켜야지 국민들의 생명은. 아무튼 요거 무용지물인 건 상당히 이건 위험한데 아무나 누를 수 있는 거는 더 위험하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신 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가는데 그거 맘대로 누르게 하면은 기차 가다가 갑자기 급정차 하면은 다 죽어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점프해. 노인분들이 막 무슨 테크노 댄스 추고 막 각기춤 추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뭐 반사신경이라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바로 막 예. 다음 내용입니다. 법조 브로커가 생태계 교란 주범, 연줄 탈세 웃돈 뿌리 뽑는다. 브로커 증가, 범죄 급증, 사법 신뢰성 추락 악순환. 지랄하고 자빠졌네. 돈이 없다 인간아. 브로커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어. 변호사 쓰려면 돈이 없. 그 뭐야 약식 기소된 거 1심 2심 하는데 450달러인다. 350에서 450. 하겠냐? 국선 변호인은 문서 정리만 해요. 자료가 판사가 편하게 볼 수 있게 100장이면 한 2장으로 정리하는 요약 정리 업무하고 있어요. 국선 변호인이 그래 대부분이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판사가 눈치 보면서 판사가 원하는 장수 몇 장으로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 좋게 자기 건수 많으니까 판사님이 사건수 많으니까 그거 바쁜 시간에 줄여보라고 그거 피의자가 제출하는 그 자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잘라버리는 거죠. 아니면 직접 제출하라고 그러든가. 직접 제출하면 또 판사님이 싫어해요. 그게 대한민국인데 우리 서민들은 국민들은 브로커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지금 뭐 2만 명이 돼가지고 뭐 3천 몇 명이 놀고 있다고 그러는데 개소리 하고 있네.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돈이 없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 다음 내용입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빌린 휴대전화로 1천만 원 결제 눈앞에 당한 살인. 네 어이가 없어서 휴대폰을 잠시 빌린 뒤에 이 전화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이라고 하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폰을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한쪽을 듣고 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방법 해드립니다. 또 안 빌려주면 인심이 또 그렇잖아. 자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네 이어폰 꽂고 한쪽 듣고 있을게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보면서 같이 봐요. 함께 보아요 휴대폰. 그래서 이 사람 전화할 때 이어폰 끼워줘. 연인처럼 한쪽씩 끼고 들으면서 보면서 사기치나 안 치나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무슨 남의 폰 빌리면서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개수작을 떨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빌려줄 때는 연인처럼 연인도 이제 끝나면 남남이 되는 거죠. 사이좋게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에요. 주유소 돌며 경유차의 휘발유, 혼유사고 유도, 돈 뜯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유소 직원이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세상에 사기칠 게 없어서 이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게 해가지고 그 뭐 차 못 쓴다, 뭐 고장났다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이게 진짜 사기단이 있대요. 주유소 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적발이 됐다 그러면 주유구를 엉덩이에 만땅입니다. 예. 주유구에다가 주유하지 마시고 이 사기꾼들 엉덩이에 주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만 붙이면 알아서 북한으로 날아가겠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수혈을 위해 감금된 개들 공혈견을 아십니까? 공혈견이라고 있는데 다치거나 병든 개들에게 수혈용 혈액을 공급하는 개들인데 국내의 대학병원 몇 곳에서 자체적으로 몇 마리씩 공혈견을 기르지만 개 혈액의 90% 정도는 민간 독점업체인 한국동물혈액은행이라는 곳에 취급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이 동물혈액병원은 외부에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는데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는 시커먼 물이 내려가고 위생상으로 300마리 정도 되는 개가 비좁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사육장의 피를 그리고 학대받는 개의 그 피를 공혈견 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좋은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남한이냐 북한이냐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북한으로 보내면 이제 북한의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남한에 있겠다 그러면 김길태 아니면 이제 조두순 유영철 이런 애들 방에서 같이 합사를 이 사람들은 뭔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대우는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흉악범들하고 같이 한 방에서 둘이 얼굴 마주보며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개를 살리는 피를 공급하는 역할인데 위생도 더럽고 그 개들 자체, 그러니까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를 학대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거는 반드시 처벌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공급받는 사람들 쪽에서도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그냥 단가 맞추기 해가지고 그냥 받는 것도 필리핀에서 집중된 한인 피살 50만 원이면 청부살인. 올 들어 필리핀에서 한인 9명이 피살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청부살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면 죽여준대요. 그러면 필리핀에서 참, 그러면 황기순 씨랑 신정환 씨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필리핀이 거의 뭐 치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개인 경호원을 고용해야 된다면 그게 아니 필리핀도 경찰이랑 있으니까 군인들도 있고 충분히 하면 되는데 그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 관계가 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경호원하고 같이 다니면 그런 이런 참사를 막을 수가 있는데 돈 없고 백 없고 그러니까 필리핀이 뭐 물가가 싸고 뭐 기회의 땅이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이 알려지면서 없는 사람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총기가 필리핀은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데 필리핀은 어디 그냥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다가 밖에 나갔는데 바로 칼로 찔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범죄가. 그러니까 필리핀은 얼마든지 범죄가 어디든지 범죄가 가까이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경찰들은 범죄가 있어도 어그적 조사도 안 하고.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편이잖아요. 그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실종돼 가지고 이제 갔어 취재차.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아파트인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CCTV를 경찰한테 좀 확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아파트 주민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그걸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CCTV를 가져왔어요. 경찰서로 필리핀 경찰서로. 그러니까 필리핀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우리 분석할 기계가 없다. 취재진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거기서 가져간 촬영 장비로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줬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행은 동남아가 다 불안해요. 동남아가 진짜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이제 태국도 뭐 주요 관광 도시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좀 치안이 안정적 편인데 진짜 필리핀이나 태국도 지방 쪽 이런 쪽은 상당히 위험하대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곳을 가겠어. 그러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들어 친구가 나 중국 배낭여행 가. 나는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갈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몸이 인수분해 가지고 어딘가로 이제 전혀 이제 그 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해요. 유럽도 뭐 프랑스도 뭐 그 소매치기가 엄청 많다잖아요. 프랑스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프랑스 뭐 파리역이나 뭐 이런 쪽에 소매치기가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그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그리스라든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데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인심이 박하다고. 자, 아무튼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기 팝콘 130개 받았는데 지금 방송을 지금 1부를 80분을 했어 나.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미쳤나 봐 진짜. 1부 지금 1부 40분, 2부 40분인데 오늘 이 상납 특집 때문에 아유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 앞에 오프닝 튼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못 살겠네. 지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서 일단은 오늘 이제 이 엔딩은 아이구야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엔딩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 화, 수, 목, 토요일 방송되는 뉴스가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